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연습을 좀 했으니까 문제를 보고, 자, 어떤 느낌으로 풀이할지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 자, 따라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항상 그 전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확인이 좀 되는 게 좋겠습니다. 비율로 버리는 거라서, 뭐 사실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얘네들 섞으면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1500g이 되는데요. 1000g을 따라 버리면 3분의 2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남겠죠.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10%의 소금물이 3분의 1 남아서 400g 있고요. 30%의 소금물이 3분의 1 남아서 100g만 남아있다.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g, 30g이니까 70g이 되죠? 자,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버려낼 때 3분의 1만 남으니까 그럼 애초에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만 남은 상태로 섞는 거랑 똑같다 라고 보고 풀면 되는데 이걸 이해해 보라는 거죠. 이런 걸 잘 이해해야 잘 푸는 거고 응용수리 문제는 다 이해력이 필요한 문제예요. 수리적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22번. 자, 세 단계를 섞죠? 여기에 요걸 섞고 물을 넣는데요. 보통 이렇게 세 단계로 나오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방정식으로 바로 저는 가는 편인데 첨가된 12%의 소금물이 몇 g이냐? 이게 xg이면 200g이랑 섞어서 앞에 것도 섞어서 600g이 되어야 되니까 이 앞에 둘이 400g이에요. 400-xg 질량을 먼저 이렇게 확인하고 풀어주면 끝나죠. 퍼센트 생략하면 8 곱하기 400-x 농도 곱하기 질량이에요. 12x는 그 다음에 소금이죠. 우리 소금의 양으로 수식 만드는데 굳이 쓰면 0% 곱하기 200인데 0 곱하기 200이니까 어차피 0이죠. 물 넣을 때는 소금의 양은 없으니까 소금은 없으니까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결과가 7 곱하기 60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3200-8x 더하기 4x는 4200이니까요. 자, 12x죠. 자, 정리해서 4x. 자, 그게 1000g이니까 x는 250g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풀면 됩니다. 가중평균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줘야 돼요. 뭐냐면 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 알거나 질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아는 그런 애들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굳이 따지면 저는 이렇게 풀 겁니다. 빨간색으로 가중평균과 관련된 건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얘네 둘을 섞으면 y%라고 합시다. 이 앞에 둘을 섞으면 자, 둘 섞으면 y%의 소금물이 400g이 돼요. 여기다가 물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y%랑 물은 0%로 그랬죠? 0%를 섞었더니 7%가 됐다라고 해놓고 가중평균을 이용한다 생각하고 수식을 만들면 7 빼기 0이고 여기는 y 빼기 7이죠. 자, 이 b가 400g 대 200g이니까 2 대 1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y가 깔끔하진 않죠? 7이면 3.5가 나와야 되니까 y는 10.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요? 자, 8%랑 12%를 섞었더니 10.5%가 된다. 결과죠.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천천히 반복해서 봐주세요. 1.5, 2.5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질량비가 3대 5라는 뜻이에요. 3대 5의 질량인데 둘이 합쳐서 400g이 되어야 되니까 150대 250이면 3대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250g이다라는 걸 이렇게도 구하는데요. 저는 굳이 어떤 숫자로 가중평균 할까 고민하고 또 어차피 방정식처럼 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풀게 되니까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이렇게 푸는 느낌보다는 가중평균을 많이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편입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에 23번.
증발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가중평균으로 보시면 돼요. 자, 10%의 소금물이랑 증발을 시킨다. 이건 물을 증발시키는 거죠. 대신에 마이너스의 개념이에요. 빼는 거니까. 10%랑 물 0%를 가지고 만든 거, 결과물을 가운데 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차이가 20, 10이면 자, 2대1의 비율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증발시킨 게 300g이라는 거죠.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사실 얘기했죠. 증발시켜서 얼마가 된다라는 건 이렇게 10% 곱하기 600은요. 자, 소금의 양이죠. 20% 곱하기 이거의 질량 이렇게 쓰면 자, 20%의 소금물의 질량을 300g이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소금의 양 같다라는 수식. 증발시킨다고 소금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니죠? 자, 이렇게. 그러면 300g이 되어야 되면 300g 증발시켜야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농도가 2배가 됐죠. 농도가 2배가 되려면 소금물이 절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반이 되려면 300g 증발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3개 더하는 구조죠. 자, 굳이 어렵게 풀지 말고 방정식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자, 제가 풀어볼게요. 소금의 양,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항상 중심이 된다고 했어요. 퍼센트 생략하고 200. 생략하지 말고 갈게요. 자, 왜냐면 옆에는 g이라서 15% 곱하기 200. 그 다음에 소금물 10g 넣습니다. 자, 추가됐죠? 물 증발시켰어요. 물 증발시켰으면 0%의 소금물을 xg 증발시켰습니다. 증발시킨 물의 양을 x라고 합시다. 이게 25%의 소금물이 되었는데요. 이거의 질량이 얼마냐? 200에다가 10 더하고 x만큼 뺐으니까 210-x. 이것만 잘 적어주시면 돼요. 끝났죠? 자, 풀어볼까요? 좌변은 요거는 10 더하니까 이렇게 40g. 은 25% 곱하기 210-x인데, 자, 이게 4분의 1이었으니까 40g 되려면 이게 160g 되어야겠죠? x가 50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5번 풀어볼게요. 자, 농도 변화가 다 나와 있죠? 가중평균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5랑 11을 섞었는데 8이 됐다? 3 차이, 3 차이 똑같네요. 1대1의 비율이었다는 뜻입니다. 둘 다 200g씩 들어가 있었다는 내용이니까 2번이 정답. 자, 얘는 가중평균이 쉬운 풀이고 수식으로 푸는 건 저희 해설에도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26번. 자, 뭐랑 뭐를 섞었더니 뭐가 됐다. 농도 다 나와 있죠? 가중평균. 결과물을 가운데. 질량비가 6대7. 근데 이 뒤에 있는 게 140g이죠? 20배니까 20배, 120g이어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중평균. 자, 27번. 농도가 6대1이래요. 그러면 단순하게 만약에 그걸 쓰면 농도를 x, 6x 이렇게 쓸 수 있죠. A의 농도는 6x를 구하라는 거예요. 6의 배수가 답이 아닐까? 그렇게 골라주셔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객관식 문제풀이에 익숙해졌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6x%의 설탕물이 800g. 그 다음에 B에도 x%의 설탕물이 800g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첫 번째, 이거의 절반이 이동합니다. 그대로 수식 쓰라고 했어요. 섞지 말고 6x가 400g 온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800g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의 절반을 다시 가져오죠. 그랬더니 농도가 얼마가 됐다고 하는데, 자, 그걸 굳이 같이 쓰면 여기에서 200g이 다시 오죠. 처음에 여기가 6x%가 400g이 남는데 좌측이 200g이 다시 올 거니까 6x%의 소금물이 600g 있는 거고, 요 x에 해당하는 게 절반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400g. 이렇게 쓰면 요거의 결과물이고 이게 12%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던 게 이렇게 덜어내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애들의 농도가 지금 달라지진 않죠. 그래서 얘가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8%의 소금물이고 둘이 합쳐서 1200g이다 라고 이렇게 수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쉬워 보이죠?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합니다. 퍼센트 지우면서 24x, 8x는 96입니다. x는 3이겠죠? 6x는 저희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 18입니다. 3번이 답이에요. 28번 풀어봅니다. 농도가 10인 A랑 6인 B가 있다고 합니다. 자, 소금물 A 100g을,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10% 200g인 A가 있고요. 6% 300g인 B가 있습니다. 섞고 또 섞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A에 100g을 옮기죠. 100g은 2분의 1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B에는 10% 100g, 6%의 소금물 300g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A는 100g이 남아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00g을 던다. 자, 뒤에 100g을 덜 때는요. 전체 400g에서 100g 옮기는 거니까 4분의 1 전체의 질량비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요 100g의 4분의 1 25g이 온다고 생각하면 10%의 소금물 125g 더하기 6%의 소금물 300의 4분의 1이면 75g이 옵니다. 자, 얘의 농도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x% 곱하기 200g 이렇게 수식 만들면 정리가 끝나겠죠. 요거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덜어낼 땐 항상 비율로 옮긴다라는 거, 수식을 먼저 풀지 말고 각각 정리해도 된다라는 거, 이런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여기까지 수식이 나왔으면 사실 굳이 라는 느낌입니다. 제가 정리해보면 좌변 1250 더하기 67에 42 450은 1600이죠? 200x. 자, 1700이죠? 그래서 x가 8.5. 자, 1번이 답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금물 문제 어렵지 않죠? 금방금방 푸는 거예요. 마음 먹고 풀면 한 문제에 1분도 안 걸리죠. 자, 해봅시다. 자, 8%의 소금물 700g이 있는데요. 각각 나눠 담는데요. 나눠 담으면 각각 8%예요, 여러분. 자, A에는 소금을 더 넣고 B에는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의 양을 같게 만들려고 한답니다. 자, 이게 약간 장난 같은데 A는 8%의 소금물이 300g 있고요. B에는 8%의 소금물이 400g 있는데 소금의 양을 같게 만든대요. 근데 B는 증발을 시키고 A는 소금을 첨가하죠. 증발을 한다고 소금의 양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물만 날아가서. 그래서 여기에 소금의 양이 84 32g이라는 걸 알면 자, 이 A컵의 소금의 양이 지금 현재 24g이니까 8g만큼 더 넣어야 된다 생각하면 되어서 자, 그냥 고민할 거 없이 2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풀어볼게요. 30번 풀어볼게요. 자, 두 가지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A, B, C가 있는데 A의 농도는 10%, B는 B%, C는 C%라고 헷갈리지 않게 써줄게요. 200g, 400g, 300g을 섞으면 자, 결과가 6%의 소금물이 돼요. 자, 6%의 소금물이 900g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 500, 400, 100으로 섞으면 8%의 소금물이 1000g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는 그 자체가 수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라서 항상 얘네는 수식으로 그냥 푼다는 느낌으로 많이 가요. 해볼게요. 소금의 양입니다. A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 200이니까 20이죠. 자, 그대로 써주면은 54. 자, 그 다음에 50 더하기 4B 더하기 자, 여기 C죠. C는 80.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좀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바로 위에 있는 수식이랑 차를 구하면 2C는 4, C는 2g 나오고요. 2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자, B가 7이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7%랑 2%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31번 보겠습니다. 농도가 다 나와 있죠. 좀 전에 풀었던 30번은 농도가 안 나와 있었는데 농도가 다 나와 있으면 가중평균이야 라고 기억을 꼭 잘 해주세요. 자, 뒤에 거 먼저
8%랑 2%를 섞었을 때 4.25가 된대요. 8이랑 2를 섞었을 때 4.25가 된다라는 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3대 5예요. 0.75 곱하기 3, 0.75 곱하기 5. 자, 얘네들이 8%의 소금물이랑 2%의 소금물이 3대 2의 비율로 3대 5의 비율로 섞여 있다는 뜻이죠. 이것만 알면 답이 나오는데 정답은 3대 5의 비율로 섞여 있는 거 얘밖에 없죠. 요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이거고요.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 참고하시면 됩니다. 32번 볼게요. 자, 6%의 소금물 300, 9%의 소금물 600에서 동시에 x만큼 덜어서 서로 바꿔 넣었다. 그럼 이 왼쪽은 6%의 소금물이 300-xg 있고요. 9%의 소금물이 xg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6%의 소금물이 xg 맞고 9%의 소금물이 600-x만큼 남아있을 거예요. 얘네들의 농도가 같다라고 수식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얘는 y%의 소금물 300g, 오른쪽은 y%의 소금물 600g.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 xy 미지수가 두 개고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요거 풀이해 주시면 x가 200g 나온다. 이게 정석풀이. 그 다음에 가중평균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의 농도가 같아진다라는 거는 6%, 둘 다 6%랑 9%를 섞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섞여 있는 비율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00-x 대 x는 x 대 600-x라고 생각하면 이게 비례식이 만들어지고 이걸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내용으로 수식을 정리해도 똑같이 나오는데 저는 보통 이런 비례식 나오면 이 비례식이 깔끔하게 떨어질 만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데 실제로 여기서 200g이 제일 대입하기 좋은 숫자잖아요. 대입한다 치면 100g 대 200g, 200g 대 400g 1대 2의 비율 딱 떨어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농도가 같아진다라는 건 같은 비율로 섞여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2번까지 저희 풀어봤는데요. 소금물의 농도 문제 유형에 따라서 방정식으로 풀기도 하고 가중평균 이용하기도 하는데 자, 어떤 문제는 가중평균으로 풀고 어떤 문제는 정석대로 푸는지 그걸 잘 구분하면서 자, 그 기준을 잘 이해해 보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